조용한 바다마을, 이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제주도의 한적한 어촌. 매일 아침 나는 바다의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요. 바다의 냄새와 함께 나는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나가야 해요. 이 일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만 동시에 그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죠. 해가 떠오르기 전 나는 바다에 나가 조용히 물속을 살펴봐요. 해삼과 전복을 잡는 일은 익숙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묻힌 내 상처처럼 내 마음속에도 잊고 싶었던 기억이 숨어 있죠. 선이야, 오늘은 해삼이 많이 잡힐까? 내가 혼잣말을 하며 물속을 살펴보자 파도가 잔잔하게 나를 반긴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민박집은 여전히 한산해요. 손님이 드물어서 가끔은 외로움이 더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바다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것만큼은 확실히 느껴요. 바다는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존재니까요. 어느 날 민박집에 젊은 PD가 들어왔어요. 그의 이름은 김하늘.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바다의 삶을 기록하러 온 것이라 했죠. 그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선생님은 왜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의 질문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의문을 건드렸죠. 내가 그에게 대답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바다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내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바다는 나를 버리지 않지만 그 바다 속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카메라를 들고 바다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분주했어요. 그의 젊은 열정은 나에게도 작은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가 내 과거를 알까 두려워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하늘이 민박 방 한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누렇게 변한 편지가 들어 있었죠. 선생님, 이건 뭐예요? 하늘이 나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죠. 내 마음속의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내 인생의 바다 밑에 묻은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은 나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시선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늘과의 대화는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내 삶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바다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졌어요. 저녁이 되어 바다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 때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바다야, 너는 나를 언제까지 버리지 않을 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상처와 아픔이 다시 떠올랐죠. 과거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된 것만 같았어요. 나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그리운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 목소리 속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선이야, 넌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그와의 기억은 나를 아프게 할 뿐이었어요. 나는 그를 잊고 싶었지만 바다처럼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오늘도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며 나는 그리움을 삼키고 있어요. 바다는 나에게 모든 것을 삼키지만 결국 다시 내어주는 곳이에요. 내 이야기도 언젠가는 바다에 의해 다시 쓰여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는 과거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의 소리는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죠. 이제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그 속에 숨겨진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민박집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나는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가야 해요. 하지만 어제 김하늘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의 질문은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의문을 다시 일깨웠죠. 선생님은 왜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은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바다를 사랑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과거와의 싸움은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바다에 나가면 물속에 들어가 해삼을 찾아 헤매는 동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죠. 하지만 그 편안함은 잠깐일 뿐, 다시 그리움이 내 마음을 덮어버려요. 아, 오늘도 해삼이 많이 잡히면 좋겠네. 혼잣말을 하며 물속을 살펴보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늘이 민박집에 와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의 열정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내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까 두려웠죠. 특히 내 과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까봐 걱정되었어요. 하늘은 매일 아침 바다의 모습을 촬영하고 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바다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바다는 나에게 고독한 친구와 같아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죠. 그 말은 내 마음속의 진실이었어요. 바다는 나를 아는 유일한 존재니까요. 하늘은 카메라를 들고 바다의 일상을 기록하며 나와의 대화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담으려 했어요. 그는 나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그가 내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며칠 후 나는 하늘이 낡은 상자를 발견한 날을 잊지 못해요.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기사와 누렇게 변한 편지가 담겨 있었죠. 하늘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의 질문이 내 마음속의 상처를 다시 건드렸죠. 그건 내 인생의 바다 밑에 묻은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은 나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시선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늘과의 대화는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내 삶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바다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졌어요.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나갔고 저녁이 되어 바다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 때 나는 다시 그 상자를 생각했어요. 그 속에 담긴 편지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편지는 과거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걸까? 그날 저녁 하늘이 민박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바다의 노을을 담으려 했죠. 선생님, 이 노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바다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나는 그의 순수한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내 마음속의 고독을 더 깊게 느끼게 했어요. 아름답지만 바닷속에는 나의 아픈 과거도 있단다.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그럼 그 과거를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내 마음속의 문을 조금 열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그 과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잊고 싶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하늘의 눈빛에서 실망이 느껴졌죠. 하늘은 다시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의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죠. 시간이 흐르고 민박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하늘과의 대화는 내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바다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그 속에 숨겨진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바다가 나에게 모든 것을 삼키지만 결국 다시 내어주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움과 상처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나는 하늘과의 대화 속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어요. 그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바다처럼 깊은 그의 눈빛 속에 나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을까?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해요.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민박집의 아침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나는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어제 하늘과의 대화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가 발견한 낡은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들은 나에게 잊혀진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했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싶었던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선이야, 오늘은 바다에서 해삼이 많이 잡힐까? 나는 혼잣말을 하며 물속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해삼만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그리움도 함께 담겨 있었죠. 바다에 나가면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늘이 민박집에 온 이후로 나는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나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겠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죠. 하루하루 그와의 대화가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의 비밀을 더욱 깊게 숨기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날 나는 바다에 나가 해삼을 잡으며 하늘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왜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의문을 다시 일깨웠죠. 왜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걸까? 바다와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바닷속에서 해삼을 잡으며 나는 그동안의 내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잊어야 해. 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 말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리움과 상처가 남아 있었죠. 하늘이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와의 대화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선생님, 바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죠.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바다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하지만 그 속에는 아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듣고 있었죠. 그럼 그 아픔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내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하늘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이 느껴졌죠. 그날 저녁 하늘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바다의 소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말했을 때 나는 그의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바다의 소리는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어. 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아픈 과거도 숨어 있단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늘은 나를 바라보며 그 아픔을 나와 나누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과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잊고 싶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하늘의 눈빛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선생님,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늘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순수한 열정이 나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더해졌죠. 그냥 시간이 필요해. 나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늘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날 저녁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바다에서 해삼과 전복을 잡으면서도 하늘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가 나에게 과거를 이야기해보라고 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하루는 바다의 물결이 잔잔했어요. 나는 해삼을 잡으며 바닷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바다야,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들었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감춰진 상처와 아픔이 다시 떠올랐어요. 과거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된 것만 같았죠. 하늘과의 대화가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의 진심이 나의 아픔을 덮어줄 수 있을까?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 속에 숨겨진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가야 해요.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을까? 나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찾으러 나가야 해요. 바다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과거를 품고 있는 깊은 존재니까요. 바다의 아침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가야 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온 남자 이도윤이 민박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어요. 이도윤은 내게 생소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가 민박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의 존재가 나의 과거와 연결될 것만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의 인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하늘이 이도윤을 소개할 때 나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도윤 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세요. 최근에 입양 기록을 통해 생모가 이선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늘이 말하자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내 마음속의 모든 감정이 뒤엉켜버린 것 같았죠.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이도윤의 질문이 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나를 괴롭히는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아닐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이도윤은 나의 반응을 보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죠. 하늘은 나와 이도윤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요. 이도윤 씨, 바다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바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바다에서 해삼과 전복을 잡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지네요. 이도윤의 말은 나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죠. 하루가 지나고 나는 이도윤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바다에 나가 해삼을 잡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도윤이 나의 아들일까? 라는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녁이 되어 민박집의 식탁에 모인 우리는 간단한 저녁을 나누었어요. 이도윤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나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나는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죠. 선생님, 바다에서의 삶은 어렵지 않으신가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 바다는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거든. 나는 대답하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나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나는 잠시 마음이 놓였어요. 선생님, 바다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이도윤이 부탁했어요. 나는 그의 요청에 잠시 고민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선생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요. 이도윤의 대답에 나는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어요. 그의 질문은 내 마음속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만 같았죠.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말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이도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민박집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는 나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키워주었죠. 이도윤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나는 다시 바다에 나갔어요. 해삼을 잡으면서도 이도윤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죠. 그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왜 그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늘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이도윤 씨와의 대화가 어때요? 그는 나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져. 나는 대답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가 선생님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그를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하늘의 말은 나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은 너무 힘들어.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늘은 잠시 고민하더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바다야,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감춰진 상처와 아픔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도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었지만 바다와 함께 내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이제 나는 다시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가야 해요.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을까? 나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찾으러 나가야 해요. 바다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과거를 품고 있는 깊은 존재니까요. 바다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는 해삼과 전복을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며 반짝일 때마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죠. 하지만 이도윤의 존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바다에 나가 해삼을 잡으면서도 나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도대체 내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도윤은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나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 만큼 나는 그의 존재가 두렵기도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민박집에 돌아왔을 때 이도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바다에서의 일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신경 쓰였죠. 그냥 평소와 같았어. 해삼과 전복을 잡았고 나는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도윤은 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바다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그의 요청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과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나에게는 힘든 이야기야.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하루가 지나고 다시 바다에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도윤이 함께 나가고 싶다고 했죠. 선생님, 저도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의 요청은 나에게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위험해. 혼자서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더 안전할 거예요. 나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 결국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럼 조심해야 해.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에 나가니 이도윤은 처음 보는 바다의 모습에 설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선생님은 매일 이렇게 바다에 나오는 거죠?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그와 함께 해삼을 잡으면서 나는 그의 열정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죠.
선생님, 해삼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도윤이 물었어요. 나는 그에게 해삼 잡는 방법을 설명하며 그와의 대화가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물속에 손을 넣고 조심스럽게 잡으면 돼. 나는 해삼을 잡아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도윤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손길을 따라 해삼을 잡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잊혀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도윤이 진짜 내 아들이라면 나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죠. 바다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해삼과 전복을 많이 잡았어요. 이도윤은 해삼을 잡을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잡는 게 정말 재밌네요. 그의 순수한 기쁨이 나에게도 전달됐죠.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잡아보렴. 나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보내며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도윤은 여전히 신나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같이 바다에 가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음에도 같이 가자. 나는 대답하며 그의 밝은 표정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불안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죠. 그날 저녁 나는 민박집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이도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나에게 큰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내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바다야,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나는 다시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가야 해요.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을까? 나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찾으러 나가야 해요. 바다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과거를 품고 있는 깊은 존재니까요. 바다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는 오늘 특별한 감정을 안고 바다에 나갔어요. 이도윤과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내 마음속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죠. 하지만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나의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면서도 나는 그의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느꼈어요. 과연 그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루는 평소처럼 바다에서 해삼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민박집으로 돌아오며 나를 부르더니 선생님, 윤 씨가 오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죠. 이도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러 온 걸까? 그가 민박집에 들어오자 나는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의 인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기운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도윤은 나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린 후 선생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이야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도윤은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이 제 생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도윤, 그건 나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내 마음속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제 생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힘든 이야기야.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이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그 이야기가 필요해요. 라고 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이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듯 했죠. 그럼 잠깐 바다로 나가서 이야기할까? 나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대화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바다로 나갔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싸주었어요. 선생님,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도윤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나는 35년 전 육지로 떠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너를 가졌어.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도윤은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입양이 되었고 제 생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의 말에 내 마음이 아파왔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이도윤이 물었어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제 가족이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도윤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바다의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커져갔죠. 이제 너를 잊고 싶어. 그 과거를 잊고 싶어. 나는 속으로 외쳤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도윤의 간절한 요청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너무 아파.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필요해요. 이도윤의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죠. 그래, 그럼 조금씩 이야기해보자.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요? 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도윤의 말에 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바다가 우리를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바다야,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도윤과의 대화가 내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그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싶었어요.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찾으러 나가야 해요. 바다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과거를 품고 있는 깊은 존재니까요. 바다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도윤과의 대화가 지난 며칠 동안 내 마음속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나는 그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싶었죠.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속의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과연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면서도 내 마음은 이도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와의 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오늘은 그와 함께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했거든요.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도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바다에 나가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그래, 나도 오늘 바다에 나가고 싶었어. 나는 대답하며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함께 바다로 나갔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해삼과 전복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도윤은 나를 보며 웃었고 그 모습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네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해삼을 잡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점점 그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 저에게 제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 이야기는 너무 아프고 힘든 이야기야. 이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이 내 마음을 흔들었죠. 그럼 조금씩 이야기해보자. 나는 결심하며 대답했어요. 나는 너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그때 나는 이곳 제주도에서 바다와 함께 살고 있었고 너의 아버지와의 사랑이 깊었지만 나는 말을 이어갔어요. 결국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선택이 정말 힘들었지. 이도윤은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입양된 이유가 그 때문인가요? 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응, 그렇단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때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저는 그걸 이해해요. 선생님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도윤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이도윤이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의 질문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너를 받아주고 싶지만 그 과거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면 좋겠어요. 이도윤의 말이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어요. 함께 아픔을 나누면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이 맞다고 느꼈고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래, 그럼 조금씩 이야기해보자.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바다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해삼을 잡고 전복을 잡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나누었죠. 바다의 소리가 우리를 감싸주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어요. 선생님,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네요. 이도윤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나도 그래.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도 소중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는 우리를 감싸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저녁이 되어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도윤과의 대화가 내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날 저녁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바다야,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나는 다시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가야 해요.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을까? 나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찾으러 나가야 해요. 바다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과거를 품고 있는 깊은 존재니까요. 바다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도윤과의 대화가 내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나는 그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죠.
이제는 그와의 과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면서도 나는 이도윤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혼자서 중얼거리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었죠. 그 소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어요. 그날 이도윤과 함께 바다에 나갔어요. 그는 해삼을 잡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도윤, 잘하고 있어. 내가 외치자 그는 해삼을 잡고 기뻐하며 나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이거 봐요.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잘했어, 이도윤. 너의 손길이 정말 대단해. 나는 그의 기쁨을 나누며 칭찬했어요. 그 순간 바다의 소리는 우리의 대화를 감싸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네요. 이도윤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죠. 나도 그래.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도 소중해.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해삼과 전복을 잡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이도윤은 나에게 자신의 성장 과정과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항상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제 생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도윤은 나의 눈빛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도윤과의 대화가 내 마음속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바다에 나가고 싶어요. 이도윤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음에도 함께 하자.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다의 소리는 우리의 대화를 감싸주었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이도윤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도 그의 아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바다에서 해삼을 잡고 나서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저에게 제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제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나는 너를 가졌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 너의 아버지와의 사랑이 깊었지만 결국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이도윤은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아프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도윤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바다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싸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이도윤이 말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함께 해보자. 그날 저녁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바다야,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바다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나는 다시 바다에 나가 해삼과 전복을 잡으러 가야 해요.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을까? 나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찾으러 나가야 해요.
바다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과거를 품고 있는 깊은 존재니까요. 몇 달 후 민박집에는 봄이 찾아왔어요. 바다의 수평선이 한층 더 밝고 따뜻해졌고 나는 이도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해.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오늘도 바다에 가고 싶어요. 이도윤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오늘도 함께 가자. 바다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자. 이제 나는 바다와 함께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요. 바다야,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바다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과거를 품고 있는 깊은 존재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바다의 품속에서 다시 쓰여지기를 바랐어요.